결국에는 공사비, 분양가, 적정한 시장 가격 이게 기준을 맞춰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가 올라서 공사비를 맞춘다던가 아니면은 공사비가 내려가서 시장 가격을 맞추던가 이거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공급 관련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공급 폭탄 뒤에 숨은 공급 절벽, 얼만큼 공급이 절벽이 오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입주 공급 물량을 체크한 그래프입니다. 1990년도부터요. 1910년도까지는 그야말로 택지 개발이 엄청나게 성행을 했죠. 그래서 택지 개발로 인해서 광주에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시기였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14만 7천 호,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5,000세대씩 10년 동안 꾸준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공급 물량이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10년도도 적지 않습니다. 11만 3천, 한 해에 1년에 11,000세대가 계속해서 입주했다라는 이런 엄청난 공급량이 떴고,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좀 줄기 시작했죠. 이때는 8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7년도까지 잡힌 집계가 한 6만 6천 호 정도 되거든요. 계속해서 공급량은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적은 게 아니고 사실 이때 너무 많았던 거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광주가 새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역대 공급량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뒀죠. 그리고 2020년도부터 29년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 27년도까지는 지금 데이터가 잡혀 있고 28, 29까지 그리고 30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얼만큼 되는지 오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 그대로 초반에 2020년, 21, 22년도에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26년도에 입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요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자세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동안 이 입주 물량 어떻게 채워질까,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공급량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이제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운한 3단지가 입주 시기가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재건축은 2개 남았는데 거의 사실상 광주의 현재 재건축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공급량이 생기려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림 3일이 사업 시행이 2022년 11월 10일 날 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이 이때 뭐 8월 달인가, 올해 8월 달인가 이때 관리처분 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재건축은 이 방림 3일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업지고, 월산 신우가 있는데 이건 언제 될지 아직 좀 요원합니다. 대부분 이제 재개발일 텐데요. 재개발이 지금 이주를 시작한 곳이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되어져 있죠. 학동사, 신가, 누문, 양동삼, 광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총 세대수가 16,382, 그리고 분양세대 9,927, 다 합치면 분양세대가 한 10,000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난 단지는 계림 1, 지산, 계림 3구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안 된 데가 이제 서동, 풍양, 산수삼, 운남, 동서작. 이 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조용했는데 요번에 집행부가 다시 끌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업 속도가 붙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10년 동안 10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요 정도 선이겠죠. 요 정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도 이제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위쪽이 입주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이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자료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여기 보시면은 전체가 66구역인데 광주에 여기 플러스 알파 더 늘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66구역 합쳐보니까 28,000여 세대가 이제 광주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28,000 세대가 다 들어올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일단은 착공, 입주 예정된 데가 17구역이에요. 여기는 입주 예정 그 날짜가 잡혀가지고 이미 입주 예정이 잡혔겠죠. 그리고 이제 잡힐 가능성이 있는 게 1800세대 정도가 5구역이 지금 사업 승인이 난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착공하게 되면 분양하고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2, 3년 뒤에 입주를 할 것이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사업 승인,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 위에 쪽이 조합 설립하고 모집 신고인데 여기는 입주 언제 될지 아직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조합 설립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아직 그 모집 신고밖에 되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2구역 13,0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구역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 친다면은 여기 사업 승인하고 조합 설립 여기가 그래도 입주가 잡힐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거죠. 100%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예, 택지 개발인데 산정지구 있죠. 13,000세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민간 아파트는 아니죠. 이제 공공 아파트를 짓겠다 13,000호를. 글쎄요, 수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수용 비용도 이게 감당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에 엄청 또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조성계획 철회하라. 11,000세대 계획에 광주 시민단체 반대 성명. 주택 수요 폭증도 아닌데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결정했는데 최대 7천억 실탄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은 하기로 했는데 기존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됐죠. 거기에 뭐가 들어올까? 그리고 거기가 공장이잖아요. 근데 상업지역으로 과연 이걸 무난하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바뀌어야 토지를 누가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뭐 여기저기 뭐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지구로는 첨단 3지구가 아직 분양을 다 안 끝냈죠. 그리고 에너지밸리 중흥 S클래스 그거 아직 분양 안 했죠. 뭐 택지 개발지구는 이제 세대수도 거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기존 사업장 민간 개발 방직 공장 있죠. 유스케어 뭐 여기도 뭐 1000세대 들어온다고 하고 여기가 한 4,000여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민간 개발이 한 5,000여 세대 정도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는 그리고 지주택이 정말 많이 잡아서 한 7,000세대, 제가 보기에는 한 3,000여 세대 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그래도 넉넉하게 7,000여 세대 잡고, 재개발도 진짜 그 모든 구역들을 다 잡아서 2만 세대거든요. 근데 이게 2만 세대가 부지불식간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체 다 잡아서 한 2만 세대,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이제 2개가 남았죠. 1,889세대, 그리고 택지 개발지구 대촌이랑 첨삼 합치면은 2,406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8, 29, 30 요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단지가 어디가 있냐? 일단 재개발로는 그 신가 뭐 이야기가 요즘에 얘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착공할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일단 신가, 그리고 학동, 그리고 양동은 이주를 하고 있죠. 여기가 좀 근접해서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이지고, 그리고 방직공장 뭐 이것도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혀 있으니까 유스케어하고, 그렇게 된다면 몇 세대나 되나요? 신가 뭐 4,000, 뭐 2,000, 6,000, 7,000 뭐 11,000, 12,000, 한 13,000세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13,000, 15,000, 16,000, 한 16,0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6,000세대를 3년이니까 3으로 나눈다면은 한 5,300여 세대 정도, 이게 다 성공을 해야 한 5,300여 세대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 뒤에가 더 암울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신규 사업장이
당분간은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조그맣게 미리 땅 사놓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대단지가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공급 대봤자 세대수 얼마 안 되는 뭐 한 개동, 두 개동, 뭐 아니면 200세대, 300세대 요 정도 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기가 사실 많이 없죠. 어쨌든 들어온다면은 요 정도 단지 규모의 단지들이 좀 분양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 양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공공사업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단된 기간만큼 공급 절벽이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28, 29, 30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극심한 공급 가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7월 2일 날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인데요. 공사비 폭등 쇼크, 더 이상 광주 재개발도 안전지대 아니다.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공사비가 지금보다 또 130만 원 더 오른다.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죠. 건설 공사비 지수인데요. 7월 달에는 제가 그 자료를 다운받았을 때 이 기준치가 2015년으로 잡혀 있었어요. 2015년. 근데 이게 개편이 돼가지고 2020년으로 잡혔더라고요. 2020년으로. 그만큼 2020년도 여기 보죠. 여기 보니까 이 기준치가 너무 갑자기 급상승하는 바람에 제가 생각해도 기준치를 여기를 다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2020년 전과 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프만 봐도 이 공사비 폭등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사비 폭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절벽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공급 절벽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연간 상승률을 보면은 여기 2023년 이후에는 상승률이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소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공사비 상승이었고 약간 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30포인트가 넘게 폭등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되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매수하는 시점보다는 매도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 사가지고 당장 사서 파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도 실거주 3년, 4년, 5년 할 텐데 그 이후의 타이밍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공사비 폭등 이거 우리가 처음 겪는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급 중단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냉탕과 열탕을 거의 드나드는 수준의 시장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입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또 미분양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급 중단으로도 또 이어지죠.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위기를 읽어야 될까 기회를 읽어야 될까 각자의 판단은 다 다를 거고 각자의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본에 따라서 판단은 다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공급량이 기존 물량 제외하고는 거의 절단 수준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급량이 언제 다시 풀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신규 사업장에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공급량이 그때는 늘겠죠. 전에 7월 달에 올려드린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언제 정리가 되냐면 결국에는 공사비, 분양가, 적정한 시장 가격 이게 기준을 맞춰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가 올라서 공사비를 맞춘다던가 아니면은 공사비가 내려가서 시장 가격을 맞추던가 이거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1번이지 않을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장 가격이 올라서 공사비를 맞춘다. 미분양이 안 나야겠죠.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뭐 공사비 땅값 다 합쳐 보니까는 그래도 분양가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 가격이 인정이 안 되면 공사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기존 아파트들이 올라가면서 분양 가격을 끌어올려 준다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사업성이 맞춰진다고 판단됐을 때 건설사들이 그때부터는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광주의 문제는 아니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이슈, 공급 중단에 대한 이슈는요.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자료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